자, 오늘 소화기내과 전문의 송민준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앞에 찌는 체질은 따로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기초 대사량, 근육량에 따라서 그 체질이 결정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장내 세균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내 세균은 우리 몸 속에 사는 세균인데 세균의 총수가 한 100조 개 정도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수가 한 10조 개 되니까 우리 몸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수의 세균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 주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많은데 이 세균들이 인간이 진화하면서 공존이 허락된 세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2kg 정도 되는 세균 집단을 어떤 장기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죠. 또 흔히 요즘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세로토닌이 한 95% 정도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장내 세균이 그러니까 살이 찌는데, 그러니까 내가 비만이 되는데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그러죠. 박테리오데스보다 뚱보균, 그래서 퍼미큐티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보듯이 장내 세균이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만 세균이 있으면은 장내에서 에너지 흡수를 이렇게 증가시키고요. 흡수된 에너지가 지방으로 쉽게 쌓이게 만들고요. 또 이런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우리 체질을 변화시켜가지고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일반 식사를 하더라도 이런 비만 세균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쉽게 우리 축적되고 지방이 되고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나 뭐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6개월 이내에 항생제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컸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항생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유해균과 유익균 사이의 그 세력간 균형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을 막아야 되고 또 대장균, 웰치균 이런 건 유해균이거든요. 이런 균들은 육류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육류 섭취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유해균들의 생장을 억제하려 그러면 육류 섭취를 가능한 줄여야 되고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그거를 정기적으로 섭취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날은 더워지고 옷은 얇아지면서 다들 이렇게 살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뭐 중년이 되면은 뭐 나이살 찐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 왜 이렇게 막 중년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살이 찌게 되는 건가요? 보통 중년이 되셔서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보다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찌고 신체 뭐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가 나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단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량 저하가 오거든요. 근육량 저하는 기초 대사량하고 연관되거든요. 기초 대사량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심장 박동 뛰고 호흡하고 체온 유지하고 이런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거든요. 기초 대사량 자체의 근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근육량이 낮기 때문에 20대보다 하루에 160kcal 정도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이거를 1년 정도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약 같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되면 8kg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찌고 또 소비도 안 되기 때문에 찐 살은 빠지지도 않는 거죠. 갱년기가 되면서 살이 쪘다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모든 원인을 다 갱년기로 돌릴 수가 있나요? 이제 난소가 더 이상 기능을 안 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죠.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은 근육량 저하가 같이 찾아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대사량 저하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경 후에 갱년기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때 뭐 불안감이나 수면 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특히 비만에 그런 게 더 영향을 주게 되죠. 폐경 후에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유방암 발병률도 높이기 때문에 그냥 나이스타일로 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 갱년기가 원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거기도 하고. 제2의 사춘기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또 비만. 갱년기에 살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예. 주로 이제 갱년기에 살이 찌는 경우에 복부 비만이 많이 초래가 되는데요. 복부에 살이 찌는 이유는 이제 나이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분비가 줄어들면서 특히 복부에 많이 찌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지방을 저장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백색 지방세포가 있거든요. 그 백색 지방세포가 주로 배, 내장에 주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는 뭐 뱃살이 더 이상 외모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의 비만, 특히 이제 뱃살 이런 게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40, 50대부터는 생애 전환기라고도 하거든요. 그 생애 전환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이 찌게 되면은 비만에 의한 합병증으로 이렇게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중년의 비만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암, 치매 이런 중요한 질환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죠.